안녕하세요. 영어교육학 박사 이영준입니다. 이제부터 이영준의 영어 감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다 들은 후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헷갈리는 유의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엄청나게 소리가 해서 큰 소리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 loudly, aloud 이 세 가지 유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로 엄청나게 큰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들 네 가지를 구별해 보는데, 연구해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 단어들이 동의어라서 마음대로 혼용을 해서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각각 쓰임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huge 하면은 엄청 큰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큰.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보다 한두 배 또는 두세 배 이렇게 정도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 생각 밖으로 엄청 큰 이런 크기를 나타낼 때는 hu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enormous라는 단어는 huge의 단계를 넘어서 이거는 엄청 커.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기의 엄청 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이 이만한데 수박이 요 크다 그래서 이만큼 할 줄 알았더니 이만큼 크다 하면 생각 밖으로도 더 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엄청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enormou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st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 이것도 엄청 큰입니다. 막대한, 엄청난 이런 뜻이고, 근데 이 vast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바로 vast입니다. 그 다음에 enormous와 잘 비교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mense라는 단어, 이것도 엄청나게 큰이란 뜻으로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말로만 설명하면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문들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보죠. There are vast plains in the US. There are vast plains in the US. 미국에는 엄청 큰 평야들이 있다. 엄청 큰 평야들이 있다. 두 번째, The vast land amazed me. 그 광활한 땅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It's a huge rock. It's a huge rock. 엄청 큰 바위다. 라는 얘기죠. 그것은 엄청 큰 바위다. 그 다음에 It's an enormous statue. statue 하면은 동상의 동상. 우리 이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 그렇듯이 동상을 statue라고 하는데 It's an enormous statue 하면은 그거 엄청 큰 동상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at the immense siz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엄청 큰 사이즈, 크기에 나는 놀랬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urprised at the immense size of the building. 자,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한영사전에는 모두 엄청 큰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이 예문들에 있어서 각기 달리 쓰였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만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가급적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상황에서는 각각의 배당돼서 사용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에 보면 There are vast plains 그랬어요. 아주 엄청 큰 평야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평야는 평면이죠. 들판, 평면이에요. 그러면은 평면은 2차원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나타낼 때 엄청 크다 할 때는
그 va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이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감지하셨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면은 The vast land amazed me 그랬어요. land가 뭡니까? 땅이죠, 땅. 땅이 뭐 입체적으로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엄청 큰 땅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것도 평면을 나타냅니다. 평면을 나타낼 때 엄청 큰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va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it's a huge rock 그랬어요. huge rock이 암석인데 바위인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석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크기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잡힐 겁니다. 그 규모보다 한두세 배 이상 크면은 엄청 크다고 표현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huge라는 그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엄청 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부피를 나타내죠. 부피. 그 다음에 It's an enormous statue. 동상인데 엄청 커요.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뉴욕시티에 가면은 The Statue of Liberty 자유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그 여신상 높이가 아마 100m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면 동상치고는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상 초월로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엄청 큰 상상 초월로 클 때 이노모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노모스냐? 바로 입체적인 평면이 아니라 평면이 2차원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높이까지 세워지니까 3차원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3차원적인 사물의 크기를 표현할 때 이노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3차원적이다, 즉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워터멜론도 마찬가지, 수박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크기가 엄청 클 때, 그때도 이제 이노머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 immense size of the building 그랬어요. building 이것도 입체적인 그 공간이죠. 입체물에 대한 건데 이거는 enormous가 아니라 immense를 썼어요. 왜 그랬냐면은 바로 앞에 size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를 더 우호적으로 선호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수치상 엄청 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사용될 때는 immense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vast, 평면, huge, 일반적인 입체물, 부피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그것보다 규모가 더 한 단계 큰 enormous. 그 다음에 숫자와 관련된 숫자로 표현되는 그 크기 있죠. 이렇게 수치와 관련된 표현과 함께 사용될 때는 immens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뭐 거의 틀리지 않고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혼용해서 썼다고 해서 뭐 틀리거나 이렇게 봐주지는 않죠. 왜?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혼동 사용, 잘못된 사용들은 수용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명 터치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영어 표현을 구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구별 능력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리한 차이점까지 알고 유의어를 구별해서 사용해 준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라서 국제 간의 다각적인 거래가, 교류가 무척 많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때 국제 서류를 많이 이제 써서 보내고 또 받아보게 되는데 이때 국제 서류를 취급할 때 이러한 예리한 차이점도 구별해서 써준다면 상대방들이 참 좋아할 것이고 또한 정확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서류 취급 분야에서
그 유의어 구별 능력이 있으면 매우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영작문 할 때, 영작을 할 때 정확한 어휘 선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평가자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아주 감탄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실력이 대단하네 하면서 칭찬받아서 뭐 승진 시험이든 뭐 입사 시험이든 뭐 여러 분야에서 플러스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예리한 차이점까지도 다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는 무척 이 사람은 지성과 능력과 교양을 갖춘 실력자구나 라는 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함부로 깔보지도 않고 무척 대우해주는 태도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영어 말하기, 영어 실력자들은 실제 영어 표현, 말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예리한 차이점들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청와대 통역관이 막 통역을 하는데 거기서 그 이노머스를 써야 되는데 베스트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국제적 망신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망신입니다. 왜? 청와대 통역관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원어민들한테는. 그리고 원어민들은 이것을 이 네 가지를 다 구별해서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을 다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자신들은 모국어로 배워왔기 때문에 의뢰히 자연스럽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둬서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저를 도와주던 연구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2명이 이제 재미동포였어요.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미국에,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보낸 재미동포였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베스트와 이노머스의 차이점을 아느냐? 그랬더니, 차이점을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문을 줍니다. 이때는 뭘 써야 돼? 이때는 뭘 써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베스트를 쓰고 이노머스를 쓰고 구별해서 써요. 그건 정확해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를 2명 다 설명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어린 시절 때 영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하나의 직관력이 생겨서 직관에 의해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지만 설명 능력은 없었다. 차이를 설명해주는 능력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일화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예리한 차이점들도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들을 오늘의 강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영준의 영어 감초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